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 1908년 6월 30일 오전 7시에 러시아 시베리아 퉁구스카강 인근 밀림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폭발.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최대 규모, 히로시마 원폭의 무려 500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대폭발. 그리고 약 100년간 지속된 희대의 미스터리. 과연 이 폭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또 이렇게 거대한 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퉁구스카 밀림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접근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 누구도 살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나무가 워낙 많아서 가끔 연료를 캐러 오는 목수들 빼고는 사람 한 명 없는 고요한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08년 6월의 한 이른 아침, 한적한 숲속에 예고치 않은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시베리아 동부 상공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 이로 인해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숲이 즉시 소멸되었으며 폭발 진원지로부터 100평방마일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참고로 이는 서울의 약 3배에 달하는 면적이었습니다. 숲속에 있던 8천만 그루의 나무가 파괴됐고 450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열차가 전복되었으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폭발의 여파로 인해 일순간 백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4,000km나 떨어진 스톡홀름에서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의 작은 글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폭발로 인해 생성된 대량의 검은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시키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폭발 지점의 주변 온도는 무려 24,700도에 달했으며 근처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있던 동물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조리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밭일을 하던 중 잠시 휴식을 위해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서북 쪽의 하늘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파란 불빛을 목격했다. 푸른 불기둥은 하늘을 둘러 갈랐고 이후 대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몇 차례 들리더니 이내 검은 구름이 하늘을 집어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성경 속 심판의 날이 온 것이라 생각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의 폭발력을 현재의 TNT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만 톤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 그 위력은 자그마치 히로시마 원폭의 최소 300배에서 500배. 자칫하면 인류 멸종을 초래할 정도의 파괴력. 하지만 현재도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 정도 규모의 폭탄을 인간이 만들었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과연 이 폭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누구나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석 충돌일 겁니다. 이건 실제 연구에 참여했던 조사단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1921년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 등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미뤄지기만 했던 첫 현지 조사가 사건 발생 13년 만에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연구원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 너무나도 기괴할 만큼 모두 한쪽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어디에서도 운석의 파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석이 충돌하면 형성되는 크레이터 역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운석이 아닌가? 그러면 뭐야? 당연히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이라면 운석 충돌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연구원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접한 과학자들은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해성 충돌설이었습니다. 지구로 떨어지던 해성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상공 5에서 8km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다. 소행성의 경우 폭발하면 광물의 파편이 남게 되지만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 후 흔적도 없이 증발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해성은 소행성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발력도 크기 때문에 폭발의 규모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 즉, 해성이 공중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은 증발해버리니 어떠한 파편 역시 발견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몇몇 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수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성은 보통 지구에 접근하기 전에 관측된다. 하지만 당시 전 세계 어느 천문 관측소에서도 해당 운석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 텍사스대 물리학자 제임스 피터는 폭발의 원인을 초소형 미니 블랙홀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미니 블랙홀이 지구를 뚫고 통과하며 강한 충격파를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이 초소형 블랙홀이 진입한 것이라면 지구의 심층부나 빠져나가는 반대편의 출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당시 반대 방향에 있던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러한 지진파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주장도 학계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지하에 쌓여있던 대량의 메탄가스가 일시에 폭발한 것이라는 설, 운석 충돌로부터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 외계 문명이 지구에 개입한 것이라는 설, 핵 개발이 있기도 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비밀리에 실험되고 있었다는 설 등 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무엇 하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퉁구스카 사건에 대한 비밀은 이후에도 약 100여 년간 풀리지 못한 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 2013년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가 폭발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1978년 퉁구스카에서 수집한 암석의 샘플을 분석하던 중 운석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자철광을 발견했다. 석질 소행성이 상공 약 8km 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운석의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전 세계 언론은 서둘러 이 소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00년의 미스터리가 해결됐다. 원인은 소행성 폭발. 여기까지가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의 전말인데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철광은 운석에서 발견되는 광물 중 하나일 뿐이며 모든 자철광이 운석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운석의 파편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폭발 당시의 운석인지는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됐든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이 외딴 오지가 아닌 유럽 한가운데 혹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한국은 없을 겁니다. 불과 100년 전에 발생한 인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